자, 좀 이따 쓰고 요거 한번 보자. 칠판 이제 오늘 할 수업 부분 보자. 자, 고려사회 정치 변화를 보면은 고려 초기에 중심 세력이 어떤 세력이 중심 세력이라 그랬지? 여전히 지방에는 고려에 무슨 세력이 있다 그랬어? 호족들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호족과 같이 결탁했던 육두품 세력들이 있어. 자,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치면서 이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게 되면서 문벌 귀족 세력이 돼. 자, 좀 이따 적어. 지금 그냥 칠판 봐. 자, 이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어떻게 중앙 경계로 진출하냐? 음서제도나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 관리가 되는 거야. 음서가 뭔지 알지? 음서가 뭐지? 유정아, 음서가 뭐야? 안답에서 끄덕거렸잖아.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고위 귀족들 자제를 무시험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걸 음서라고 해. 그러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으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관리로 진출을 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위 귀족들한테 주는 토지거든. 근데 이 귀족들에게 주는 토지는 관직을 맡았을 때만 주는 거야.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죽거나 그럼 그 토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납해야 돼. 그런데 고위 관리들에게 주는 이 공음전이라는 토지는 반납 안 해도 돼.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해? 세습이 가능해. 자, 이렇게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공음전을 통해서 이 부를 세습하면서 이제 좋은 가문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12세기가 되면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대대로 부자인 그런 집안들이 생겨. 이런 집안을 문벌 귀족이라 그래. 그래서 12세기 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돼. 자, 문벌 귀족 사회 몇 세기? 12세기. 이 12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자. 자, 연도까지 외워야 돼.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 1126년이면 몇 세기? 12세기지. 자, 이자겸. 이렇게 문벌 귀족이 형성된 가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 경원 이씨였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이자겸이야. 어떻게 해서 이자겸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냐?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옛날은 이렇게 많이 했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자겸의 딸을 예종과 결혼을 시켰어. 그럼 이제는 이자겸 뭐가 되는 거지? 왕과 자기 딸을 결혼시켰다면 왕의 뭐가 되는 거야? 장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기 딸과 예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게 인종이야. 이 인종과 또 자기 딸, 다른 딸과 결혼을 시켰어. 예? 에? 뭐가 이상하지? 그 인종은 누구랑 결혼한 걸까? 뭔가 족보가 이상하잖아. 그치? 엄마 엄마랑 결혼한 건 아니고 누구랑 결혼한 거지? 이모 이모랑 결혼한 거야. 이거 뭔지 이해가 돼? 근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었어. 이 권력을 다른 가문하고 나누지 않기 위해서 중첩된 혼인관계들을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혼인관계들이 있었어. 그러면 인종은 이제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자기 엄마의 아빠이기도 해. 그럼 뭐라고 하지? 엄마의 아빠? 엄마의 아빠 너희들이 뭐라고 부르냐고? 할아버지는 부르죠. 외할아버지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 인종은 자기 부인의 아빠이기도 해. 부인의 아빠는 뭐지? 장인이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장인? 외장인 할아버지를 불러야 되나? 장인도 되고 외할아버지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런 관계야. 이자겸과 이때 당시 왕인 인종은. 자, 그래서 이자겸은 엄청나게 권력이 세. 왕의 장인이기도 하고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종이 너무 부담되는 거야, 이 이자겸이. 그래서 먼저 사실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어. 근데 이게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 부하였던 척준경을 데리고 궁궐에 난입하게 돼. 자, 척준경이 누구냐면은 이자겸의 신복이거든. 이자겸이 가장 아끼는 부하야.
근데 쌤이 역사책을 보고 역사 기록을 봤었을 때 고려시대 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뽑아라 하면 척준경이야. 혼자서 막 100명을 상대하고 싸워. 기록에 따르면 물론 과장된 기록일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장군이나 다른 이런 기록들도 대부분 과장돼 있어.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척준경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해. 결정적인 순간에 인종편으로 돌아서면서 누가 제거당해? 이자겸이 결국 제거당해. 근데 인종이 이자겸을 죽였을까? 자기 할아버지인데 자기 장인어른인데 죽였을까? 인종이 왕이 이자겸을 죽이지는 않았어. 유배를 보내.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 지역이 사실 옛날에 유배 지역인 데가 많아.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를 가.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이자겸이 그래도 왕이 뭐야 자기 손자잖아, 그치? 그래서 왕한테 이 유배지에서 선물을 보낸다. 여기 바닷가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선물을 보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자겸을 욕하는 거야. 이 늙은이가 아직까지 권력 욕심이 있어서 왕한테 선물을 보낸다. 비굴하게. 그러니까 이자겸이 아니다, 나는 비굴하지 않다, 이 선물은 내 손주한테 주는 거지 절대 비굴하지 않다 해서 물고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서 보냈을까? 비굴하지 않다, 굴비라고 이름을 지어서 보냈어. 그게 영광굴비의 유래가 되는 게 이자겸 이야기야. 알겠지? 진짜야.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보면은 이자겸의 나는 자,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해. 이자겸이 문벌 귀족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 이자겸이 제거당했어.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겠지. 그 다음에 왕실의 권위가 하락하게 돼. 아무리 이자겸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일개 귀족이야. 일개 귀족이 왕실에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반란을 일으켰어.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자겸의 난 1126년 연도 꼭 기억해. 자, 그 다음에 1135년 묘청에 서경 천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묘청은 승려야. 어디에 살고 있었던 승려냐? 서경에 살고 있었던 승려야. 이 사람들을 묘청이나 정지상 이런 사람들을 서경파 귀족이라 그래. 서경이 어디지? 서경이 어디야? 서울. 서울이 아니라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 서경 어디지? 평양. 그냥 평양이면 어디의 수도야? 옛날 어디의 수도? 고구려. 고구려의 수도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서경에 살고 있는 묘청이나 정지상과 같은 사람들은 자, 옛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지금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자겸이 했던 일 중에서 우리 대외 관계하면서 이자겸이 금나라와 무슨 관계를 맺었어? 기억이 안 나. 금나라랑 금나라 여진족이 거란 이기고 송나라 이기고 우리한테 와서 야 형이라고 불러봐 하니까 고려가 동의의 형 했잖아, 그치? 그 형제관계를 수락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이자겸이라 그랬어. 왜? 최고 권력자니까. 권력 뺏기. 그렇지,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전쟁을 싫었던 거야. 전쟁을 하면 권력관계가 뒤바뀌게 돼. 자, 그래서 이자겸이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세력이 서경파 귀족이야. 왜? 금나라를 공격해야 돼. 그래야 옛 고구려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칭제건원, 황제국을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어. 서경파는. 그 서경파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거는 불교와 풍수지리설이야. 풍수지리설.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 자, 반대로 개경에 살고 있는 귀족들도 있는데 개경은 오늘날 어디? 서울. 개성. 북한의 개성. 고려의 수도지. 그러니까 고려 지금 이때 당시 고려의 수도야. 수도에 살고 있는 귀족 김부식. 자, 서경파 귀족이 잘 나갈까? 개경파 귀족이 잘 나갈까? 당연히 서울인 수도인 개경파 귀족이 더 힘이 세겠지.
자, 그리고 이 개경파 귀족은 굳이 우리가 금나라 공격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 신라에서 고려로 바뀌지 않았냐?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어. 역사 의식으로는. 자, 그래서 금나라와 형제관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굳이 금나라랑 싸우지 말자. 그런 입장이라고. 학문적 기반은 유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묘청이 이때 왕도 인종이거든. 인종한테 건의를 한 거야. 지금 풍수지리설상 보니까 이 풍수지리설 있지. 개경의 땅의 기운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개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종, 임금님, 우리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그리고 뭐 하자? 금나라를 공격합시다. 황제국을 칭합시다. 이런 자주국가를 만듭시다. 라고 건의를 한 거야. 자, 인종이 좋아. 그렇게 하자. 이사 가자. 하고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어. 실제로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지어. 어디에다가? 서경에다가. 이사 갈 준비를 다 했는데 누가 반대할까? 김부식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인종이 힘이 없어. 약해. 김부식이 힘이 세. 그래서 인종이 묘청한테 묘청아 미안하다. 부식이가 이사 못 가게 한다. 내가 힘이 없어. 왕인데 한번 이해해 주라 니가. 묘청이 너무너무 화가 나겠지. 왕인데 힘이 없어. 그래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켜. 이 서경에다가 나라를 세워버려.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해.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알겠지? 자, 의의를 보면 고려인의 자주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려라는 나라가 자존심 없이 금나라한테 그냥 형! 이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일부 세력들은 금나라를 정벌하자, 우리 자주성을 되찾자, 이런 운동도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사람이 있어. 그게 신채호. 일제강점기 사학자거든. 신채호는 굉장히 글을 잘 썼던 사학자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 관련된 말 중에서 모두가 다 아는 말이 있어. 신채호가 쓴 글 중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신채호가 한 얘기야. 자, 이때 일제시대 때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네 나라는 항상 타율적이지 않냐? 항상 다른 나라한테 지배받고 그걸 또 원했던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너희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하거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관을 막 퍼뜨리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신채호가 뭘 했냐? 우리 민족의 자주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주적인 민족이었는지. 그래서 평가한 사건 중에 신채호가 가장 높게 평가한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뭐라고 얘기했냐? 조선 1000년내 제1대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유정아 지금 눈이 슬슬 감길라 그래, 그치? 신채호가 조선 1000년대 조선이 1000년이야? 몇 년이지 조선은? 500년. 고려가 500년. 두 개 합쳐서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선 1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제1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그 다음에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 연도 다 외우라 그랬어. 1126년 이자겸의 난,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1170년 무신정변. 이 세 개는 연도까지 다 외워. 알겠지?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요 표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하나를 바꿔놓을 거야. 1, 2, 3, 4, 5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무신정변을 보자. 자,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냐 배경을 보면은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었어. 일단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냐면은 무과 실시됐어 안 됐어? 과거 시험에서 안 했어. 안 됐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총사령관, 지휘관을 문관이 했을까? 무관이 했을까? 문관이 한 거야. 원래 전쟁을 하면 누가 지휘해야 돼?
무관이 지휘를 해야 돼. 근데 고려시대 때는 문관이 지휘를 하는 거야. 우리 거란의 1차 침입 누가 막았지? 허란이. 다 까먹음.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 3차 침입 누구지? 이건 알아야지. 3차 침입 강감찰 귀주대처. 그 다음에 여진종 몰아내고 동북구성 쌓은 사람 누구지?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윤관. 자, 서희, 강감찬, 윤관 전부 다 문관이야. 문신이야. 무신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차별대우도 있었고 월급도 잘 안 줬었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정중부 사건이 있고 이송 사건이 있거든. 자, 먼저 정중부 사건을 이야기를 해줄게. 정중부라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무신이 있어. 정중부 무신이야. 나이가 많은 막 카리스마 있고 수염도 이렇게 긴 이런 할아버지거든. 근데 이때 왕은 누구냐면 의종이야. 이 의종이 정중부를 굉장히 아꼈어.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중부한테 자네 수염이 참 남자답고 멋있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왕이 이제 자리를 비우니까 옆에서 김돈중이라고 하는 어린 문신이 갑자기 촛불을 들고 가가지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려. 이렇게 왕이 이 수염을 칭찬했다고 해서 어린 놈의 새끼가 할아버지 수염을 태운 거야. 자, 그래서 정중부가 김돈중을 때려. 맞을 짓을 했지, 그치? 할아버지 수염을 태우면 되겠냐고. 자, 그래서 김돈중이 어떻게 했을까? 이 어린 문신 김돈중이 어떻게 했을까? 아빠한테 일러. 근데 그 아빠가 누구냐? 김부식이야. 최고 권력자. 고려시대 최고 권력자였던 김부식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김부식이 정중부를 죽이려고 해. 근데 의종이 겨우 김부식을 설득을 해. 내가 정말 아끼는 무신이다. 목숨만 좀 살려주라. 그래서 정중부가 겨우 목숨을 건져. 하지만 이 사건으로 무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치? 이 어린 놈이 건방져가지고 좀 혼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신들이 이런 그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해. 자, 이송 사건은 뭐냐면은 이송도 마찬가지로 좀 나이가 든 무신이었거든. 이때 의종이 연회를 많이 열었어. 파티 같은 걸 열고 술 먹고 신하들이랑 이런 걸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실전 정치를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의종이 하루는 뭘 했냐면은 수바키라고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 있거든. 자, 술 먹고 놀면서 이 무술을 시킨 거야. 겨루기 대결을 시킨 거야. 이송, 야 이송 나와봐. 늙은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또 젊은 무신을 불러가지고 자 둘이 싸워봐. 이렇게 싸움을 시킨 거야. 그때 이제 이송이 넘어졌어. 이 젊은 그 무신한테 져가지고 넘어지니까 한뢰라고 하는 문신이 또 어린 문신이 가서 이송의 뺨을 때려가서 그걸 보고 또 문신들이랑 의종은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놀았던 거야. 얼마나 또 무신들이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치? 정변이 일어날 만했지. 자, 그래서 보현원 사건이라고 자,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에 행차를 할 때 이때를 틈타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왕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그럼 왕을 했을까 무신들이? 아니야. 자기가 직접 왕을 할 수 없어. 왕은 누가 하는 거야? 왕족이 하는 거야. 그래서 왕족 중에서 힘이 없는 아무나 왕으로 올려놓고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그 밑에서 왕을 조종을 하는.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무신 정권식이라고 해. 자, 여기 써놓은 사람들 이름들이 있지.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무신 집권식의 최고 권력자 순서대로 써놓은 거야. 이걸 선생님 다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돼. 진짜로 다 외워야 돼. 근데 정말 저 이거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최소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 최우까지는 외워야 돼. 여기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막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 순서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외워야 돼.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외워져. 이의방, 정중부. 정중부가 어떤 사람이야? 아까 그
수염 탄 할아버지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그리고 자,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자,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최고 권력자가 돼.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최고 권력자가 돼. 경대승은 병 들어서 죽고 이의민이 최고 권력자가 돼.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이고 최고 권력자가 돼. 서로 이렇게 죽이면서 최고 권력자가 바뀌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어때? 뭐야? 아들이야.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최고 권력자를 세습한 거야.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씨 무신정권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무신정권 시기가 안정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럼 여기서 무신정권 시기 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최고 권력기구. 최충원 이전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은 중방이라는 곳에 결정했었어. 중방이라는 곳에서. 자, 그럼 최충원이 뭘 만들었냐면 교정도감이라는 최고 권력기구를 만들어. 나라의 중요한 일은 이제 여기서 결정해.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우대 정방이라는 인사행정기구를 만들어. 그래서 최우 때부터는 교정도감과 정방 최고 권력기구가 두 개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서로 막 죽이면은 최고 권력자가 바뀌잖아. 그래서 개인을 지키는 보디가드 사병기구를 만들었는데 무신정권 시기의 사병기구를 도방과 삼별초라고 해. 두 개가 있었어. 자, 무신정권 시기 때 무신들은 정치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무신들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싸우던 장군들이잖아. 그래서 정치를 잘 못해. 백성들한테 세금만 많이 거두면은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돼. 자, 먼저 김삼이와 효심에 나는 일반 농민봉기고, 자, 요게 중요하다. 만적의 난. 자, 만적은 노비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산업이라고 하거든. 누구네 집에서 일하던 노비냐? 요 최충원네 집에서 일하던 노비야. 근데 만적이 굉장히 좀 똑똑한 애야. 주변에 노비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한 거야. 자, 무신정변 이래로 노비 출신, 천민 출신으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게 누굴까? 이의민이야.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자기 주인을 죽이고 모이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노비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켜. 자, 전주에서는 관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두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 신분해방운동이다. 하층민이 일으킨 운동이다. 그 다음에 망인 망소의 난이라고 일어나는데 이건 어디에서? 공주 명학소에서. 명학소가 뭐지? 이거 배웠는데 향, 부곡, 뭐 하는 데지? 특수행정구역이야. 특수행정구역은 일반 평민이 살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대우를 받고 있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자,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 망인 망소의 형제의 난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무신 정권이 다 되고 이거를 책을 보고 좀 정리를 해보자.